손흥민, 이강인 인터뷰 이례적이었던 이유, 홍명보 감독 능력을 믿는다는 선수가 부재한 대표팀.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지난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귀국 기자회견에 나선 홍명보 감독은 공격 전술에서 손흥민, 이강인 등 특정 선수들에게 의존했다는 평가가 있었다. 어떻게 보완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그건 저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소 불쾌하다는 뉘앙스를 내비친 홍 감독은 저희는 분수령이 된 시간에 전술적으로 변화를 줬고 그 전술이 맞았다면서 그런 의견엔 동의하기 어렵다. 바꾸고 싶은 생각도 없다. 특히 우리 선수들이 후반전 30분 남겨놓고는 전술적으로 완벽하게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 그는 또 이제 시작하는 입장에선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어떤 식으로 팀을 발전시켜야 되는지 코치진 선수들과 소통을 많이 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조금씩 좁혀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해당 인터뷰를 접한 네티즌들은 손흥민, 이강인 빼고 이겨봐라. 뻔뻔스러운 인터뷰 같다. 손흥민 득점이 감독의 전술이라고?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하기엔 너무 나쁜데? 홍명보 생각이 맞다. 생각한 전술이 해줘 전술이니까 당연히 자기 전술이 완벽했다고 해야 맞지? 그만하고 이제 정신 차렸으면 결국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이 한 거 아닌가? 전술 과외 안 받으면 요르단한테 필패할 듯. 완전 뻔뻔하다. 선수들 덕이지 무슨 전술 덕분이냐? 그러니까 손흥민호라고 부르지. 의존 안 했는데 쫄려서 못 빼고 109분을 뛰게 한 건가? 손흥민, 이강인이 떠먹여준 거지? 어이가 없네. 이런 감독이랑 월드컵을 나간다니? 너무 암담한 현실. 우리도 당신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전술이란 게 있었다고? 해저 전술 말하는 건가? 제발 좀 사퇴했으면. 그럼 선발에서 손흥민, 이강인 떼고 해보시죠. 손흥민 언급에 발끈하네. 열등감 있는 건가? 인터뷰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속에서 천불이 난다.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고장난 열차 같다. 월드컵 이후 어떻게 될지 등 비난 섞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홍명보호는 오는 10월 10일 요르단에서 원정 3차전 경기를 치른 뒤 10월 15일 홈에서 이라크와 4차전에 나선다. 이 축구협회 전국민 대상으로 허위 브리핑 전강위 회의록 열어보니 내용 달랐다. 국민 기만 행위 강유정 국회의원 지적. 13일 강유정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축구협회의 홍명보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 설명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축구협회가 업무에 대한 신뢰성을 완전히 상실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제11차 KFA 전력강화위원회 회의록을 검토했다며 이를 근거로 축구협회의 문제를 지적했다. 축구협회는 6월 30일 화상회의 프로그램 줌을 통해 임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장 부재로 인한 전강위 기능과 권한, 향후 운영 방안 등을 놓고 협회 측과 전강위원들 간의 토의가 있었다. 이날 전강위원들은 전강위의 기능과 결정 권한 및 위원회 운영 방안에 대해 질문을 했다. 이에 축구협회는 위원회의 기능은 현재와 다를 게 없고 위원들 역시 사임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올해 남아있는 향후 일정과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이 진행해 주시면 됨지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위원장만 부재인 상황이며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협회 측은 이임생 기술이사가 맡아서 담당하되 위원회가 해체되거나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님을 설명하며 최대한 투명하게 소통하면서 진행할 것을 부연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한 축구협회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정혜성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결정한 4인의 후보자 중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2인의 후보자와 추가 심층 면접을 협회, 이임생 이사에서 진행하고 면담 후 위원회에 그 내용을 공유하여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전강 위원들은 뒤원장 부재에 따라 이임생 이사가 설명한 대로 현재까지 진행된 남자 A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하는 것에 동의했다. 즉 전강 위원들은 면접은 축구협회가 하더라도 면접 결과 공유 등 최종 감독 선임 과정에 필요한 절차들에 전강 위원들이 공유받고 참여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다. 그런데 축구협회의 브리핑은 이와 달랐다. 축구협회는 지난 7월 22일 배부한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을 설명드립니다에서 6월 30일 전강위 임시회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은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에게 감독 추천과 관련한 절차의 진행을 위임하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임생 기술총괄이사가 6월 30일 온라인 회의에 참가했던 전강위원 5명에게 전화하여 최종 후보 3인 면담 감독, 내정 기사회 추천 등의 권한을 이임생 이사에게 위임했던 당시 합의를 확인하고 다시 한번 동의를 받았다라고 적시하며 홍명보 감독으로 내정했음을 위원들에게 공유하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강 위원 측은 위 내용을 근거로 이는 임시회의에서 협회가 위원들에게 밝힌 협회가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감독 선임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남자 A 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를 협회에서 투명한 절차로 후속 작업과 배치된다. 즉 축구협회가 전강위원뿐 아니라 축구팬, 국민들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서 허위 브리핑을 한 것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축구협회가 온 세상을 상대로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거짓 브리핑을 했다라며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가 아니라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진행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축구협회 집행부는 여러 차례의 실정과 거짓말로 신뢰를 저버린 만큼 사퇴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3. 홍명보 호살린 손흥민 이강인 15일 유럽리그서 골사냥 도전. 환상의 콤비 플레이로 홍명보호를 구한 손흥민, 토트넘과 이강인, 파리 생제르맹 PSG, 이 중동에서 일으킨 폭풍을 유럽으로 옮겨갈 태세다. 우 국가대표팀에서 소속팀으로 돌아간 손흥민과 이강인은 각각 아스널 브레스투아를 정규리그에서 만난다. 토트넘은 15일 오후 10시 기하 한국 시각 아스널과 런던 홈구장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4라운드 경기를 치르고 PSG는 그보다 앞서 15일 오전 4시 파리 홈경기로 역시 4라운드에 나선다. 손흥민과 이강인은 11일 끝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2차전 5만 원정 3대 1승에서 후반 막판 결승골을 합작했다. 둘은 미드필드에서 짧은 패스를 주고받으며 개인 기량으로 밀집 수비를 뚫었고 마지막에 손흥민이 기막힌 왼발 가마차기로 골망을 출렁였다. 한 골 2도움의 오만전 히어로 손흥민은 토트넘의 북런던 라이벌 아스널에 예리하게 벼린 칼끝을 겨눈다. 에버턴전 4대 0 완승 뒤 뉴캐슬전 1대 2 패배로 아스널전 승리가 더 중요해진 토트넘이다. 리그 3호 골에 도전하는 손흥민은 마침 아스널에 강했다. EPL 18경기 7골 2도움 등 잉글랜드 무대 진출 뒤 아스널전에서 20경기 8골 2도움을 작성했다. 지난 시즌 첫 대결에서 2골을
다음 만남에서 페널티킥 득점을 올린 만큼 올 시즌도 아스널 킬러의 면모를 보일지 관심이다. 오만전 결승 어시스트의 이강인은 PSG의 4연승을 이끌려 한다. 개막 2경기 연속골로 신바람을 냈던 이강인은 지난 시즌 깜짝 3위에 오른 브레스투아를 상대로 리그 3호 득점을 노린다. 4. 홍명보 감독님 울산 떠날 때 못한 마. 고교 최대어 강윤구. 깜짝 진심 전했다. 울산 현장. 강원FC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강윤구, 22 울산 HD, 가 홍명보, 55, 전 울산, 현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울산은 13일 오후 7시 30분 울산 문수축구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 1 2024 30라운드에서 강원에 2대 0으로 이겼다.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강윤구는 전반 10분 결승골을 넣으며 울산의 승리를 견인했다. 울산은 강원을 제치고 승점 3차이로 K리그 1 선두를 탈환했다. 지난 5월 대구FC전 이후 약 4개월 만에 터진 시즌 2호 골이었다. 경기 후 수훈 선수 기자회견에서 강윤구는 득점 당시 상황을 묻자 기억이 잘 안 난다. 헤더를 날렸는데 막은 줄 알았다. 망했다는 느낌이었다. 골이 들어간 걸 확인하고 난 뒤에야 기뻤다으며 수줍게 웃었다. 김판곤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강윤구의 선제 결승골에 대해 공격 전개가 상당히 좋았다. 준비했던 대로 아라비제가 좋은 롱킥을 선보였다. 요구대로 좋은 타이밍에 들어갔다으며 버린 선수인데 중요한 골을 넣었다. 축하한다. 울산에 큰 힘이 됐다고 칭찬을 남기기도 했다. 2002년생 강윤구는 2021년 울산 입단 당시 고교 최대어로 통했다. 최고 수준의 유망주에게도 K리그 1 강팀 생존은 쉽지 않았다. 2022년에는 부산 아이파크로 임대 이적을 떠나기도 했다. 강윤구는 스스로 스트레스가 많았다. 발전하기 위해 팀플레이에 신경을 많이 썼다며 울산에는 저 말고도 득점할 수 있는 선수가 많다. 경쟁자도 넘쳐난다. U-22제도 덕에 뛰는 것 같아 형들에게 미안한 느낌도 든다. 더 잘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경기에 임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변의 기대에 당연히 부담감은 있다며 처음 울산에 와서 못 뛰는 시간도 길었다. 솔직히 굉장히 무서웠다. 임대 복귀 후에도 잘할 것이란 자신감도 없었다. 이제 경험이 쌓이다 보니 장점이 경기장에서 나오는 것 같다고 했다. 지난 7월 김판곤 감독 부임 후 강윤구의 재능이 만개하고 있다. 이런 평에 강윤구는 김판곤 감독님께서 전술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았다. 수비 상황도 자세히 지시해 주셨다. 울산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수비를 못하면 뛰기 어렵다며 좋은 포지션에 있어서 패스가 잘 오는 것 같다. 덕분에 전진 패스나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드릴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기 직전 강윤구는 개인적으로 하고 싶었던 말이 있다. 더니 홍명보 감독님이 울산에서 많은 기회를 주셨다. 대표팀에 갈 때 인사를 못했다. 대표팀에 가서 결과도 만들어내셔서 기쁘게 생각한다.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